우선 종합 우선순위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기계매매에서 심리매매로 전환되는 것은 언제라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기계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심리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계매매를 한다고 순서를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다가 바로 심리매매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기계매매를 공부하고 있고 나는 기계매매를 하려고 하고 나는 기계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나는 심리매매를 안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기계매매를 배우고 있고 기계매매를 해야 하겠고 기계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은 다 쓰잘데없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기계매매를 해야 되느냐? 기계매매는 언제라도 심리매매로 넘어가게 돼 있다. 내가 심리매매를 하고 싶고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매매로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매번 지금 이번에 보는 것이 이번에 판단하는 것이 심리매매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매매를 할 때 비로소 기계매매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수익 우선으로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0.1%도 안 된다. 선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험 관리 우선으로 해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기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매매를 한다는 생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리 해봤던들 기계매매는 안 됩니다. 기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매매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순서대로 100% 맞게 하지 않으면 바로 심리매매다. 적당하게 기계매매는 그게 바로 심리매매다. 심리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되어버릴 뿐이지 의식적으로 나는 심리매매를 할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지금 내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가 차트를 전체를 지금 숲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확한 가지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나는 가지를 쳐다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식적인 접근, 노력이 없이는 기계매매는 요원하다. 제가 그동안 순서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계매매다. 기계매매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 최소화되고 그러면 고수익은 언제든지 선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계매매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매매는 이해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실시간의 기계매매를 도전해서는 99% 기계매매는 실패합니다. 보고서, 체크시트를 보고서 체크를 순서대로 하면서 그 체크를 한다는 게 뭡니까? 한 번에 하나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를 쳐다봐야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못 보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좀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그냥 생각으로 하셨는지 체크시트를 책상에 펼쳐놓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셨는지. 제가 오늘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수준이 되기까지는 저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의 꿈을, 인생의 실패를 패자부활하기 위해서 모가지에 칼을 꽂고 하루에 근 18, 20시간을 해온 사람 정도가 아니면 체크시트를 보고해야 된다. 저는 이 순서를 제가 만든 사람이고요. 사실 안 봐도 알아요. 그래도 붙여놓고 아직도 그래도 붙여놓고 모니터 위에 붙여놓고 보고서 합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제가 꾸며가고 있는 평생 동반 행복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뭐 너무 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냥 너무 뭐 몰아세우고 뭐 그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정말입니다. 겁주는 얘기도 아니고 과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완벽하게 손실 최소화를 유지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왕도입니다. 왕도. 아시겠죠? 네. 네. 힘든 길이 아니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 우선순위 선행 검색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어떤 매매 종목을 결정할 때 어느 지지 저항선 하나만 보고 내가 꽂혔던 적은 없는지, 아니면 현상 맥점 하나만 보고 명당 자리로 진입 방향을 결정했던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그 순서대로 볼벤 구간 먼저 따지고요. 이게 순서야. 우선순위. 볼벤 구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이 헌법. 장기 차트가 헌법이듯이 선행 검색에는 헌법이야, 이놈이. 그 다음 6대 명당 자리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게 2번이에요. 이거 없이 현상 맥점 보고 지지 저항 보고 뭐 확사 보고 다이버전스 보고 매매를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두 번째, 진입 기준. 손실 최소화 가능성으로 볼 때 이런 순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매번 변곡점을 하게 됩니다. 변곡점이 어디? 6대 명당짜리 중에 1, 2, 3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진입 기준에 대한 것은 너무, 이거는 꼭 구별을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은 변곡점보다 눌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원 씨가 그걸 느끼셨어야 되는데, 변곡은 도안이면 뭐야? 근데 눌림목은 이게 어디서 꺾일지 사람 이거 피 말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구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6대 명당 자리에서 명료한 팩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게 눌림목이든 변돌점이든 변곡점이든 꼭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볼벤 구간, 요것은 추세의 시작점으로부터 가장 상류에 있는 지점에서 가격에서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현맥 구간, 수평 구간, 여기 물론 눌림 변곡이 있지만 눌림 변곡 그 자체가 이 현맥 구간은 한번 수렴됐다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일 경우든 변곡일 경우든 추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현맥 구간, 수평 구간에서 추세 시작점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확산은 뭐예요? 이미 추세가 시작이 돼서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이고요. 채널 구간은 추세가 강화되는 것이 멈추고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죠. 현맥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막 시동을 거는 것이죠. 현맥 구간은 출발하는 거예요. 확산 구간은 뭐예요? 악셀레이터를 막 밟아서 가속을 시키는 구간이고요. 채널 구간은 그냥 100km 최고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수렴 구간은 도착지가 가까워서 속도를 줄이는 구간.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가능한 추세의 시작점 원뿌리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 가능한 추세의 상류에서 들어간다. 그런 기준으로 구간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겁니다. 현맥수평 구간은 출발지다, 발원지다, 원뿌리다. 차에 시동을 걸고 부르릉 하고 출발지를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 확산 구간은 뭐예요? 떠나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시키는 가속 구간이다. 출발을 하는 구간은 이놈들이 어디론가 출발을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속을 밟을 때는 이게 옆으로 셀 수가 없죠. 뒤로 돌아설 수가 없다고. 가속 구간. 채널 구간 고속도로 110km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바로 뒤로 돌아설 수 없잖아요. 관성력도 있고 간다는 거지. 그러나 수렴 구간은 뭐예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획 유턴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종목 A급 종목 지수 선물 이거 다 A급 종목으로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이 물론 여기 스톡스도 불면 차이나 A50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A급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S&P, 나스닥, 뭐 다우도 있고요. 항생도 있고 A50도 있고 뭐 스톡스도 있고 독일의 지수 닥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종목들은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오일 골드. 항시 선행 검색을 하는데 A급 종목 우선이다라는 거죠. 12개 종목 중에서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우선순위의 기준을 갖고 한다. B급은 통화선물, 카파, 구리, 10년. A급 종목이 때려 죽여도 매매 기회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인원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협조에 의해서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면 A급, B급 구별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오겠죠. 네. 해야 돼요. 다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A급은 A급대로 명당 자리 나오면 무조건 하고 B급도 B급대로 명당 자리 나오면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뭐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A급, B급을 구분을 하고 A급 우선으로 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혼자 12개 종목을 다 한다는 기준일 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앞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상 맥점은 크게 두 가지, 변곡 현상 맥점과 수렴 현상 맥점이라고 그러면 기본이 요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현상 맥점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나머지들은 보조 현상 맥점이야. 현상 맥점 하니까 40 몇 개 되니까 그놈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매매 명당 자리를 확증하는데 또 진입 방향을 판단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현상 맥점들 이것이 변곡에 대한 맥점과 수렴에 대한 맥점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헤지 펀드 세력들이 매도 매수 세력 구분 없이 저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결국 시장의 가격의 흐름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추세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 그죠? 네.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대로 확산했을 때 명당 자리에서 변곡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최대로 수렴했을 때 명당 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현상 맥점이 핵심 현상 맥점이고 나머지 현상 맥점들은 보조적인 놈들이다. 아시겠죠? 네. 아, 변곡은 뭐야? 최대로 확산되었을 때 변곡을 노릴 때 그 변곡을 확증시켜주는 변곡이라고 하는 팩트가 뭐다? 이 변곡의 현상 맥점들인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다단 기자나 다단 특기자 이것은 뭐야? 4중 이상이다라는 거죠. 4중 꼭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에는 헤드앤숄더 또는 2단 특기자, 2단 기자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뭐예요? 3중 꼭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특기자와 기자는 2중 꼭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이게 다중꼭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다중꼭은 뭐예요? 꼭지점의 가격 위치가 거의 동일 가격선에 있는 것을 다중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정형적으로 현상 맥점으로 규정질 수 없는 예의 규정이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4중꼭, 이런 3중꼭이 더 신뢰도가 높은데 그냥 3중꼭도 신뢰도가 있는 녀석이다. 아시겠죠? 네. 어디에서? 상대적 변곡 명당 위치에서. 아시겠죠? 네. 아무 데서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뭐야? 이 변곡 자리는 장기 차트에서 최소한 화산이나 바다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화산과 바다라고 그래서 변곡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뭐예요? 아예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이제 좀 매도 좀 봐도 되겠지.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이제 매수 좀 봐도 되겠지. 그건 심리 매매자들의 죽을 병이거든요. 엠병이거든요. 그거. 자살이 아니라 그냥 죽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분상, 느낌상 아니거든요. 실제 시장은요. 화산 도달해서 그때서부터 달리거든요. 화산에 와가지고 계속 화산에 있어 위치 차트. 근데 가격은 계속 241처럼 계속 높이 날아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산 바다라고 해서 반드시 변곡을 생각할 수가 없고 뭐다? 그때 요놈들이 있어야 돼요. 요놈들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아시겠죠? 수렴. 이만큼 행보했으니까 됐다 하지 말고 우리 스키징, 교짤, 짤록. 아시겠죠? 네. 현상 맥점의 핵심은 요것들입니다. 자, 명당짜리, 우리 명당짜리 여러분들 다 알잖아. 최대로 확산한 지점, 변곡의 명당. 최대로 수렴한 지점,
변돌점의 명당. 그죠? 네. 그 다음은 뭐야? 그 명당 자리에서 극점에서 못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눌림목.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눌림목도 변곡 명당 자리에 이런 것이 수반돼서 변곡을 한 놈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하트는 선행성과 신뢰도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여기서 선행성은 무시하고 신뢰도 기준으로 장기 차트가 우선, 중기, 단기 순이다. 장기 차트는 헌법이다. 기준 차트는 기본 법률이다. 중기 차트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시행령이다. 단기 차트는 각 지방자치별로 그 지방자치에 특화된 조례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장기 차트는 우리가 120분봉, 60분봉, 분봉에선 요걸 장기 차트에는 어제 용준 씨 봤지만 이건 요거는 이제 참조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우리 데이 트레이딩 하는 데는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장기 차트야. 그래서 분봉은 120분봉, 60분봉. 그 다음 틱 차트는 3000틱, 2500틱, 2000틱. 때로는 B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작은 거는 1500틱까지 맞춤형으로 맞춰서 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기준 차트 30분, 중기 차트 반드시 장기, 중기, 단기다. 분틱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 분 차트고 분장기, 이게 틱 장기. 요 기준 차트고요. 그래서 원래는 기준 차트도 999틱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빼버린 건데, 하여간 중기 차트 원래는 30분과 999틱이 부부지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복잡해지니까 하지 말고 그냥 기준 차트 요놈은 따로 띄어서 보고요. 중기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이게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니까. 자, 볼구명이 이게 볼벤 구간이 볼구명이죠. 그죠? 네. 이게 헌법이야, 헌법. 선행검색에서는. 그럼 뭐야? 진짜 볼구명은 뭐야? 이 장기 차트가 헌법이니까 장기 차트의 볼구명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기준 차트는 법률밖에 안 되니까 이 볼구명은 장기 차트 볼구명 앞에선 깨갱하겠네요. 그죠?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네. 수학 공식입니다. 자, 어쨌든 현맥 구간 이놈은 뭐라 그랬어요? 막차가 출발하는 출발지, 발원지, 추세 시작점. 오케이? 네. 네. 확산 구간은 가속 구간,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가지고 막 최고 속도까지 가속하는 가속 구간. 채널 구간은 뭐다? 최고 속도로 달리는 주행 구간. 그죠? 네. 수평 구간, 이건 뭐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수렴 구간, 이거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도착지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출발 주행 구간까지는 반볼수 반볼벤이 가장 상대적으로 명당 위치다. 근데 이럴 때는
다 본초값놀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눈을 까집어 뜨고 기계적인 매매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내 본능의 노예로 가서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요게. 반볼수 반볼벤이 최고의 명당 위치다. 상대적 명당 위치다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실제 실시간에 이것을 잡아내려고 노력할 때 보이는 것이지, 체크시트대로 순서대로 하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명당 자리 어딘가라고 쳐다보면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보인다라는 거야. 인원 씨 이해됩니까? 네. 수평 구간과 수렴 구간은 중간지대는 지뢰밭이기 때문에 중심선 부근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수평 구간도 마찬가지. 중간에서는 방향성을, 이게 위로 갈는지 아래로 갈는지 불분명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놈들은 반볼수나 반볼벤일 경우에만 6대 명당 자리에 들어가고, 중간에 3선 부근 뭐 이런 것들은 6대 명당 자리에서 벗어난다.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자, 오늘 요거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선행 검색을 하는데 어떤 지지저항선 하나 가지고, 현상 맥점 하나 가지고, 뭐 다이버전스가 보인다고 해서 개별 하나의 팩트를 보고 명당짜리다, 방향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매매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반드시 볼구명과 6대 명당짜리 1번과 2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명당 자리에서 요 놈이 있는가 없는가, 요 놈은 어떤가, 요 놈은 어떤가, 이렇게 따져보는 부수적인 놈들이다. 아시겠죠? 네. 핵심은 요거다. 그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볼구명도 알고 6대 명당짜리도 아는데 내가 여기에 현상 맥점에 빠져들어간 적이 없는지, 요 지지저항선에 옛날 중요하게 생각했던 놈들 때문에 유혹당한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선행 검색을 하던, 현재 장세를 파악을 하던, 무엇이든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것이 볼구명과 6대 명당짜리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장기 차트가 더 우선, 기준, 중기, 단기 차트 순이다. 아시겠죠? 네. 현상 맥점은 변곡을 확증해주는 변곡 확인 현상 맥점과 상대적으로 수렴 상태를 확증시켜주는 현상 맥점, 이 두 가지가 핵심 현상 맥점이고, 나머지 현상 맥점들은 그냥 팩트들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각인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 하에,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트 확인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별 확인할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우리는? 행적 검색 차트 120분봉과 30분봉에서 선행 검색을 한다. 선행 검색. 그 선행 검색은 뭐야? 볼구명이다. 볼구명. 어떤 지지 저항선이나 현상 맥점을 보고 선행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구명으로 한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볼구명으로 기준한 선행 검색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장기 틱 차트와 장기 분 차트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뭐 9,999틱 떠났으면 의미는 없습니다. 1,500틱에서 한 3,000틱 정도로 A급은 3,000틱, 2,500틱, B급은 1,500틱, 2,000틱.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틱 차트를 보면 원뿌리가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틱 차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튼 속에 동영상식으로 보여진다 그러죠. 원뿌리가 명료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원뿌리 추세 발원지를 확인을 해서 장기 분 차트에 명당짜리 1, 2, 3, 4, 5, 6번 맞는지, 그죠? 그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다? 현상 맥점과 다이버전스나 동신과 지지 저항이 이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거죠. 맞죠? 네, 여기 원뿌리를 확인할 때는 화산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또는 스키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중곡이 있는지 원뿌리가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 그럼 이것은 언제 한다? 밀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다. 그럼 뭐야? 바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하면 돼. 천천히. 뭐 쫓기는 듯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보고 따라 하시오. 천천히니까 알아서 한다. 하지 말고 이것도 체크시트 보고 따라하라. 이것도. 천천히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보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어깃장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 판단을 하는 거죠. 혼자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나 명당짜리다. 내가 볼 땐.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꽂힐 수가 있으니까. 어깃장 검증을 한다. 어깃장 검증은 뭐예요? 어깃장 검증을 하는 신청자가 매도다 그러면 어깃장 검증은 뭐야? 매수야 이 사람아 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내기 위해서 흠집을 일부러 꼬집어내기 위해서 어깃장 검증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협동적으로 명당짜리가 확증되면서 매매 종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여기까지는 뭐야? 관심 종목이야. 관심 종목.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근데 어깃장 검증을 거치면 바로 이것이 관심 종목이 매매 종목으로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매매를 하시는데 요 중기 분틱 차트는 뭐다? 세력들이 얌전하게 일반 사람들의 본능의 생각과 기대와 바람에 똑같이 해주는 경우가 10번 중에 한두 번 있어요.
기가 막힌 그림으로 누가 봐도 들어가서 돈 벌어먹게 딱 멋진 그림을 그려준다고. 이게 서비스 게임이야. 이 서비스 게임은 그냥 몸 바쳐서 돈 바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다? 시장 개인 참여자들을 확증 편향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거야. 좋은 기억으로 본능에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때는 무조건 먹게 만들어주는 거야. 에? 기가 막히게 짤로기를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샥 올라와가지고 샥 해가지고 샥 내려가지. 누가 봐도 볼린저 밴드가 짤로기가 돼가지고 자우리가 거의 99% 여기 매도로 다 들어가서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고.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이것은 확률이 10%에서 20%다. 확률이.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확률은 뭐야? 이것과 다르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경우는 80%에서 90%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요 10%, 20% 확증 편향을 위한 서비스 게임이냐? 80%, 90% 깜놀의 또는 본초 깜놀의 전략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깜놀 확인이 되면 뭐야? 8, 90% 세력들이 지금 작전을 펼치는 거구나. 그럼 지금 보이는 것은 가짜구나. 맞나요? 네, 네. 깜놀이 확인 안 될 때는 이놈은 10%, 20% 서비스 게임이구나.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입니다. 그때 현상 맥점 확사도 확인하고 특다전 특동신도 확인하고 지지 저항 파동 분석 후수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8, 90%가 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니까 8, 90% 깜놀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입을 할 때 8, 90% 매도를 들어가려면 올라가는 놈 기다렸다가 딱 요때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네, 매수로 들어갈 때는 깜놀이 하락으로 가다가 매수로 바뀔 때 요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이해됩니까? 네, 네, 중기 차트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깜놀의 발생과 깜놀이 종료되는 지점까지 중기 분틱 차트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직맥 이제 깜놀 전략이 끝나고 진성 파동이 시작될 것 같은 팩트가 보일 때까지만 요걸 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여기는 주저함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들이미는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깜놀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명당자리에서 이걸 여러 번 한단 말이야. 이 세력들이 10번, 20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때도 있어.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들이미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360틱 시나리오 1, 2, 3번을 해놓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1, 2, 3번을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네, 이 1, 2, 3번이 확인된 다음에는 무조건 지지 밟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그런데 그 따지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조전화 사이가 될 수가 있어. 준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따 시간이 되면 준영이 오늘 매매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아 비판을 위해서 이 이론만 하면 소용이 없고 실제 오늘 아침에 준영 씨가 매매를 한 것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360틱 시나리오 1, 2, 3. 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깜놀이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 시나리오 1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현상 맥점이나 확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오케이? 네, 근데 이놈이 두 번, 세 번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1번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많아. 오케이. 네.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지. 때려주고 동행, 뭐 중립 이런 매매는 우리는 안 하고 싶어. 알겠습니까? 네, 이유는 뭐야?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다. 극점에서 들어가려고. 아시겠죠? 네, 극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극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진입이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면 위험한 거지. 미친 짓이지, 그건. 맞나요? 네, 네. 근데 우리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극점에서 못 들어가면 바보 천치다. 동의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 집중 공략 구간과 지뢰밭. 뭐, 집중 공략 구간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죠? 아, 6대 명당짜리. 그죠? 그 볼구명 기준으로 출발지, 가속 구간, 주행 구간. 그죠? 이미 다 알잖아. 지뢰밭은 뭐야? 아까 감속 구간에 있겠지. 그죠? 도착지에 가까울 때. 여기서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새로운 변곡을 노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원 씨 같은 분. 그죠? 요쯤 되면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이제 변곡 볼만 하겠지. 요게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봅니다. 어이구. 너무 커지. 선물 시장을 집중 공략 구간과 매매 금지. 매매 금지는 왜? 지뢰밭이니까. 여차하면 지뢰가 터지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집중 공략 구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밀물 시간이고요. 자, 아까 얘기한 현맥 구간, 추세 시작점, 출발지, 확산 구간, 고속도로 진입해서 가속 구간, 자, 채널 구간, 최고 속도로 주행 구간, 그죠?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집중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 다음, 수렴 수평 구간의 반볼벤 반볼수. 그럼 여기 수렴 구간인데 반볼벤 반볼수. 수평 구간, 여기. 그럼 여기 뭐예요? 중간이 남는 거죠, 여기. 맞죠? 여긴 중간 뺀 게 없어요. 여긴 전체 구간 다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유독 수렴 구간과 수평 구간은 오로지 반볼벤 반볼수다라는 것은 뭐야? 볼린저 밴드 내부는 지뢰밭이다라는 얘기죠. 자, 매매 금지 구간은 세선별 시간으로는 썰물 시간이고요.
볼벤 기준으로는 수렴 구간, 반볼벤, 반볼수. 이것은 뭐야?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 부근이나 보라돌수인 경우를 빼고 볼린저 밴드 중심 부근. 이해됩니까? 네. 네. 수렴 구간일 때. 배열 기준으로는 배열이 자, 이 출발지에서 확산하고 채널 구간을 가면서 다 배열이 정배열, 상승일 때는 정배열로 완벽하게 달리게 되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역배열로 배열화가 명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서 수렴 구간에 가면 이 배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할 때서부터 반대 배열이 완성될 때까지. 이때 배열이 막 무너지고 새로 생기는 이 과정. 여기가 뭐야? 지뢰밭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볼벤 구간과 배열화 기준의 매매 금지 구간의 교집합 구간을 지뢰밭이라 규정하고 실시간에 이 지뢰밭에 진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로서 진입 금지해야 한다. 그럼 앞으로 인원 씨는 변곡을 볼 때 여기가 지뢰밭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상기 지뢰밭을 매매 금지 구간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방향성을 판단해서 그 적중 확률이 맞거나 틀리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8대2 정도가 돼야 들어가잖아. 방향성으로. 그죠? 네. 근데 5대5다 이 말이야. 위로 상승할지 하락으로 할지 반반이야. 적중 확률이 낮고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 추가 추세, 크게 추세가 나올 확률이 낮다. 이미 하루치 추세, 고속도로 진입해서 고속도로 도착지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지금 차고지로 가고 있는데 매도 신호 추세가 발생.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 큰 추세가. 특히 일간 변동폭, 종목별로 뭐 A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루 변동폭이 한 200틱에서 한 300틱 정도. 200틱에서 300틱 정도. 그 하루 변동폭의 3분의 2 이상이 진행되고 나면 세력들이 그날 장사 대충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더 이상의 큰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적다. 아시겠죠? 네. 집중 공략 구간이라는 볼구명 진입 승률이 높으며 방향을 판단하기도 명료하고 그 방향대로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으며 동시에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지뢰밭 구간이라는 진입 승률이 낮으며 큰 추세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구간이다. 지뢰밭 구간에서 진입 승률이 낮다라는 것은 손절 가능성,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지뢰밭 구간에서는 절대로 접근조차 금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는 뭐예요? 수익 우선이 아니고 위험 관리 우선이다. 손실 최소화다. 위험 우선이다. 위험 관리 우선이다. 그 다음 우리는 명당짜리 이 말이 뭐예요? 명당짜리 우선이 아니라 지뢰밭
진입 금지가 우선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지뢰밭 금지가 더 우선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당짜리라고 찾았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지뢰밭은 아닌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명당짜리라고 진입을 하는데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아 냅둬 버리고 나는 뭐야? 10% 20% 반대로 갈 경우에 대한 대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네. 아, 6대 명당 자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라. 자, 언제 매매를 하느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면 밀물 시간에 한다라는 거죠.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죠?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자, 봤죠 아까? 선행검색의 헌법 볼구명 그 다음 6대 명당짜리 맞죠? 네, 요게 숲이다라는 거야. 장기 차트의 볼구명 명당. 거기서 무엇을? 나무다. 이 나무가 뭐야? 세력들의 전략 깜노를 확인해서 어떻게? 깜놀이 끝나고 진성파동으로 갈 때 허벌나게 따라붙어라. 아시겠죠? 네, 직맥을 확인하고 진성으로 세력이 달리는 것을 보면 끝까지 따라붙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 네,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럼 1, 2, 3, 4, 5, 6번. 1번은 뭐냐? 1번, 2번은 뭐예요? 변곡점의 대표적인 명당짜리다. 이게 뭐야? 최대로 확산한 지점이다. 최대로 확산한 지점. 오케이? 수없이 얘기했잖아. 최대로 확산한 지점. 확산했으니까 다시 수렴을 할 거니까 변곡을 노리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은 우리가 어디다? 인볼수다. 120분봉을 보라돌수한 놈이다. 그죠? 기본이. 그러나 가속 구간이나 주행 구간은 예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디야? 수렴 구간일 때가 제일 좋겠어. 어? 현맥 구간, 수렴 구간. 그죠? 근데 수렴 구간은 뭐라고 그랬어? 지뢰밭이라고 그랬잖아. 중앙 부위는. 그죠? 네. 어찌됐든 최고의 명당짜리는 최대로 확산한 지점. 최대로 확산한 지점은 볼구명으로 따지자면 뭐다? 현맥 구간, 수렴 구간. 그죠? 오케이? 네. 그때 인볼수다라는 거죠. 인볼수. 그 다음 인볼수가 아니더라도 수평 구간이나 다중곡, 다중지저선, 인볼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수평 구간에서 반볼벤이나 또는 반볼벤 가까이 간 사람들, 그죠? 조금 부족한 확산이야, 이놈은. 그죠? 이거는 최고로 확산한 놈이고, 최고는 아니고, 최대로 확산하고, 이것은 뭐 돼? 두 번째 최대로, 오케이? 말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 조금 덜 확산한 놈이야. 그죠? 이해됩니까? 네. 세력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 하늘을 찍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산 정상까지 안 가고 중턱까지 힘이 들어서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두 놈을 다 우리는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네. 하여간 상대적으로 확산한 지점에서 변곡한 것이 1번, 2번이다. 명당자리가. 3번, 4번은 뭐예요? 수렴을 했어요. 일단 수렴을 한 거예요. 수렴을 했으니까요. 수렴하면은 다시 확산을 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오던 방향 반대로 확산을 하면 변곡점이 되는 거고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확산하면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다리를 바짝 오므렸다 뛰듯이 이 현맥 구간도 뭐예요? 다리를 바짝 오므리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다? 달려오던 방향으로 계속 펄쩍 뛸 것이냐 아니면 달려오던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뛸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될 어려움은 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놈은 수렴을 해서 만든 명당짜리다. 오케이. 네. 근데 수렴을 한 놈은 요거 말고 하나 요게 더 있다. 오케이. 네. 네. 스키징이야, 스키징. 그 다음 눌림목은 뭐야, 이거? 가속 구간이나 주행 구간, 확산이나 채널 구간에서 동일 방향으로 눌림목. 이건 이 명당짜리들에서 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쉬었다 갈 때 따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명당짜리 1번에서 6번이라는 게 아하 1번, 2번은 확산될 때 변곡을 보는 거구나. 아 3번, 4번은 수렴 또는 6번 요놈은 최대로 수렴했을 때 상승이나 하락 어느 방향으로 튈 수가 있는데 그때 따라 붙는 거구나. 요놈은 최대로 확산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네. 5번은 이미 변곡을 했던 눌림목으로 갔던 간에 추세가 강화되고 추세가 유지되는 데에서 잠깐 휴게소 들렸다 갈 때 따라 붙는 거다. 그 순간 올라타 버리는 거다. 몰래. 아시겠죠? 네. 네. 자, 상기 차트 13명당짜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장기 차트잖아요. 여기가 132. 이 명당짜리와 관련해서 기준 차트가 동행 전변불패, 전동불패인 경우 진성 방향으로 판단하여 공격적 진입을 한다. 이 전변임은 이상해가지고 전곡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좀 전곡 전형적인 변곡 볼린저 밴드 패턴 전형적인 동행 볼린저 밴드 패턴 아시겠죠? 확산 채널 구간 인볼스 경우에는 여기 예외로 되어 있는데 변곡 금지가 원칙이지만 장기 틱과 30분 기준 차트가 동시에 변곡 패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곡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즐길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명당짜리 진입 실행 주의사항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 명당짜리만 알고 그냥 막 들이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하다. 명당짜리 이제 알았어. 찾았어.
그러면 수익 나도록 구술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수익만 많이 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거가 중요하다. 우리 할 일은 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요거다라는 거죠. 자, 임볼수, 임볼벤, 수평구간 요 변곡점일 경우에 변곡을 대응할 때는 변곡이라는 것은 뭐 가다가 이놈이 꺾여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꺾이면 좋아. 오케이? 맞으면 돈 되는 거야.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린 뭐만 생각한다? 안 꺾이고 이 자식이 계속 갈 경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추세 지속이다. 이 추세가 멈추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달릴 것을 대비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서 요거만 쳐다보고 있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봐야 보인다. 여러 개를 같이 보면 수익 나는 것도 쳐다보고 손실 가능성도 쳐다보면 본능적으로 손실 가능성 쪽으로만 보게 만들어 본다. 본능이. 아예 이쪽을 안 쳐다봐야 요 놈을 쳐다볼 수 있다. 인원 씨 이해됩니까? 네. 공식입니다. 선물 공식이야. 선물 공식. 오케이? 네. 수익 나는 쪽을 쳐다보기,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손실 날 것은 본능이 못 쳐다보게 막아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심리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하면 끝났어.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어. 오늘 뭐 실수를 했으면 그냥 지가 한 거니까 관대하게 넘어가. 아, 오늘 좀 내가 실수했어, 조금. 아, 내가 오늘 좀 착각했어. 개뿔. 죽을 때까지 그 짓거리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익 날 것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을 말아라. 왜? 그거 생각하는 순간, 그걸 쳐다보는 순간,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눈은 내가 봐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다. 알겠죠? 네. 그 의미입니다. 추세 지속. 인볼수에서 변곡하면 많이 나오겠지. 50틱, 100틱 나오겠지. 그거 전혀 쳐다보지 말으라라는 거죠. 추세 지속. 이 진입 실행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죠? 네.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곡은 그냥 적당한 데서 들이미는 게 아니라 변곡 진입 실행 팩트가 완전 조건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완전 조건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고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휴게소에서 쉬었다 갈 때 올라타라. 아시겠죠? 네. 네. 진행 추세 역전 변곡 팩트 확인 때까지 기본 한 계약은 끝까지 홀딩한다. 무슨 얘기야? 명당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그는 멀리 갈 거니까 한 계약은 들락날락 하지 말고 냅둬 버리고 끝까지 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건 복수 계약 매매를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네. 괜히 두 계약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해봐야 안 되니 두 계약을 운영을 할 때 한 계약은 여기서 이렇게 명당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냥 뚝뚝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언니 추세가 바뀔 때까지. 오케이? 네. 120틱에 뭐 이거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변곡 명당짜리 반대 명당짜리가 나올 때까지 냅둬라라는 거죠. 이해되죠? 네. 네. 현맥 구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의 명당짜리다. 수렴의 명당짜리. 그럼 오던 길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오던 길을 되돌아 유턴해서 갈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진입을 하다 보면 요런 자리에서는 방향 스위칭 변곡을 대비해서 손실 위험 가능성 똑같은 얘기야. 자,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지금 판단한 기준대로 진입을 했는데 반대로 오는 팩트가 있는지 그거만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손실 위험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진입했는데 가격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무슨 팩트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미리 알려고 그거만 쳐다봐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진입 실행 팩트가 완전 조건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고 눌림목 기다려라. 만약에 진행 방향이 스위칭인 경우 오케이? 여긴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스위칭인 경우에는 명당짜리 스위칭 명당짜리가 확인되면 스위칭으로도 따라 붙어라. 오케이? 네. 네. 자, 확산 채널 구간 본초 깜놀 반볼 수변인 경우 눌림 가능 파분 확사 확인 후 눌림 대응해라. 인원 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선행 검색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유효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을 할 때는 최소한 선행 추세의 피수 61.8%를 기준으로 그 다음 전저나 전고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오케이? 네. 이건 뭐 설명들을 제가 해드린 거니까요. 마냥 한번 시나리오가 눌림 매수라고 그래가지고 확산 채널 구구니까 죽을 때까지 눌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임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스키징, 아우성 확인하고 방향을 들어가는데 항시 회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선행인지 이건 어떻게 한다? 오늘 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진 않고요. 회패 가능성을 선행인지 해야 된다. 한눈에 청명당 자리인 경우 공격적인 진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수 신호 발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눈에 청명당 자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 한다. 이건 아까 본 내용입니다. 열심히 떠드니까 좀 힘드네. 오늘 요까지만 할까요? 네. 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